챕터 1. 장례식장에서 들린 한마디.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 우산들이 가득했다. 그 속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새엄마잖아. 그 여자가 결국 회장님 재산 다 가져갔다며.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윤정이 48살.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재산의 상속인. 감히 여길 와. 동생 서연이 낮게 말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얼굴을 들이밀다니.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노려봤다. 정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향을 피우고 조용히 절을 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다. 그녀는 짧게 절한 뒤 말했다. 이제 됐어요. 나갈게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도윤이 물었다.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당신이 아시잖아요. 정희는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낮게 말했다. 그 말 경찰 앞에서도 할 수 있겠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이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지금은 이럴 때 아니야.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가득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틈으로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 한 장과 오래된 만년필 그리고 작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윤은 금고를 바라봤다. 비밀번호를 돌려봤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런데 금고 옆에 붙은 쪽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만 열 수 있다. 그는 종이를 구겨버렸다. 역시 그 여자야. 서재를 뒤지던 도윤의 시선이 한 서류 더미에서 멈췄다. 겉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태수 회장 치료비 관련 문서. 도윤은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진단 날짜가 사망일보다 닷새나 늦었다. 도윤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이미 그때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런데 어떻게 사망 이후에도 병원비가 결제될 수 있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오빠 아까 새엄마 방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USB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 혹시 몰라서 나 안 열었어. 도윤은 서류를 움켜쥐며 말했다. 그거 절대 혼자 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서연의 방으로 향하는 길.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도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새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병으로 돌아가신 게 맞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USB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열어보는 게 맞을까? 도윤은 대답 대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이름은 회장님 일기. 서연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파일을 열자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거기엔 피곤한 얼굴의 아버지가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영상 속 아버지가 말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아마 나의 가족이겠지. 나는 이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정희는 내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진실을 지킬 거다. 누구도 쉽게 믿지 마라. 모든 건 내가 정한 순서대로 흘러가야 한다. 영상이 꺼졌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들렸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오빠 이거 뭐야? 아버지가 뭘 알고 있었던 거야. 도윤은 말이 없었다. 그저 화면을 다시 돌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희가 내 모든 걸 알고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아내야 했다. 비가 점점 거세졌다. 창문 밖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고 도윤의 눈빛에는 결심이 스쳤다. 그가 모르는 이야기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챕터 2.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비밀. 밤이 깊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윤정희의 방문 앞에 섰다. 방 안은 깔끔했다. 향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와 정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정희의 손에는 반지가 없었다. 서연이 속삭였다. 오빠 이 방 너무 깨끗하지 않아? 아무리 정리해도 사람이 살던 흔적은 남는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지운 거야. 서연은 조심스레 USB를 내밀었다. 이거 아까 여기 화장대 서랍 밑에서 나왔어. 도윤은 그것을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 이름은 기록이었다. 안에는 영상 3개와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였다. 영상 속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도윤아, 서연아. 혹시라도 내가 떠난 뒤 이걸 본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정희를 의심하지 마라. 그녀는 나를 살리려 했던 사람이다.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리려 했다고? 그런데 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지?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다. 이번에는 정희의 목소리였다. 병원 상담실에서 녹음된 듯 했다. 의사 선생님, 회장님이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하신다고요. 그냥 조용히 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의사가 대답했다. 사모님 지금 상태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모님이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 아버지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그럼 새엄마는 그냥 그걸 지켜본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이번엔 집 안 거실이었다. 촬영 각도는 숨겨진 CCTV 같았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와 정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태수 씨 제발 병원에 가요. 이 상태로는 정말 위험해요. 됐어, 정희야. 나 이제 그만할래. 당신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녀는 울먹이며 손을 잡았다. 당신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럼 그들이 널 미워하게 두자. 그래야 넌 나 없이도 강해질 거야. 그 순간 화면이 끊겼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그들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 서연이 눈물을 삼켰다. 아버지가 일부러 새엄마를 미워하게 만든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진실일지도 몰라. 아버지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어. 그는 컴퓨터를 껐다.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정희의 화장대 위 사진 속 미소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때 문득 거울에 비친 서랍 손잡이 아래 무언가가 보였다. 도윤이 손을 뻗어 당기자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안에는 봉투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위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희에게 모든 걸 맡긴 이유를 찾으면 진짜 유언을 얻게 될 것이다. 도윤은 손을 꽉 쥐었다. 진짜 유언.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서연이 물었다. 그럼 아버지의 유언장은 가짜라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도윤이 말했다. 정희 씨, 당신이 감춘 게 있다면 이제 내가 그걸 꺼내겠습니다. 창문 밖 번개가 번쩍였다. 모든 진실은 아직 열리지 않은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다. 챕터 3. 진짜 유언의 단서.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그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정희에게 모든 걸 맡긴 이유를 찾으면 진짜 유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윤은 서재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냉기가 돌았다. 책상 위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금고를 가만히 바라봤다. 이 금고는 지문 인식 방식이었다. 정의만 열 수 있다. 그 문장이 떠올랐다. 잠시 후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박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님, 아버지 금고 좀 봐야겠습니다. 혹시 생전에 관련된 자료나 비밀번호 남긴 게 있습니까? 박재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 금고는 유언장 보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다만 한 번 이런 말을 하셨죠. 진짜 유언은 사랑이 증명될 때 열릴 거라고요. 그 말이 귀에 남았다. 사랑이 증명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그때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오빠 새엄마가 집으로 왔어. 방금 도착했대. 도윤은 서재 문을 닫았다. 정희는 거실에 서 있었다. 검은 옷차림에 머리는 젖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정희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죠? 당신 아버지가 내게 맡긴 금고의 열쇠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믿을 때만 열어야 한다고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방식이에요. 그녀는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금고 앞에 서서 열쇠를 꽂았다. 찰칵.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금고 안에는 봉투 2개가 있었다. 하나는 도윤 앞으로, 하나는 정희 앞으로 쓰여 있었다. 도윤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도윤아, 너는 늘 옳고자 했지만 때로는 그게 진실을 가리기도 한다. 정의를 미워하더라도 이 말은 기억해라. 그녀는 나를 떠나보내기 위해 싸워준 사람이다. 편지의 끝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진짜 유언은 그녀가 가지고 있다. 정희는 조용히 2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계약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뭐죠? 그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속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이걸 보고 있을 땐 내가 없겠지. 이 영상은 법정 유언이 아닌 진짜 내 마지막 기록이다. 모든 재산은 도윤과 서연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관리 권한은 정의가 갖는다. 나는 그게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믿는다. 도윤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정희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 금고 안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번엔 이름도 없고 봉인도 없는 흰 봉투였다. 도윤이 그것을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보험 증서와 병원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환자 본인 의사에 따른 치료 중단 요청. 서연이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직접 치료를 포기한 거였어.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이 병이 끝이란 걸.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아이들이 진실을 모르게 해달라고요. 도윤은 편지를 다시 쥐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아버지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 왜 새엄마를 남겨두고 떠났을까? 그때 정희가 말했다. 이제 당신들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계좌를 남겼어요. 그 계좌에는 돈이 아니라 녹취록이 들어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당신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예요. 비가 멈춘 창밖에서 새벽의 빛이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아직 한 장 남아 있었다. 그 녹취록 속에 챕터 4 마지막 녹취록. 새벽이 완전히 밝았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비쳤다. 밤새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테이블 위엔 금고에서 꺼낸 서류와 봉투들이 뒤섞여 있었다. 정희는 노트북을 열었다. USB 안에 폴더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파일을 클릭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윤아, 서연아. 이 녹음이 들릴 땐 나는 세상에 없겠지. 그리고 정의도 너희들도 서로를 의심하고 있을 거야. 도윤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병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를 선택하지 않은 건 두려워서가 아니다. 나는 준비하고 싶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시 끊겼다. 뒤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정의는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를 지킬 거다. 사람들은 그녀를 욕하겠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정희는 내 아내이기 전에 너희 어머니의 친구였다. 그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친구였다고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래, 오래전 병원 자원봉사할 때 내 어머니를 만났어. 그때 약속했지. 당신이 떠난 뒤라도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녀는 내게 많은 걸 포기했다. 사람들의 시선도 명예도. 하지만 나는 믿었다. 그녀라면 너희를 인간으로 남게 할 거라고. 도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번졌다. 그동안 품어왔던 미움이 조금씩 흔들렸다. 녹음은 잠시 침묵했다. 이내 낮고 무거운 한숨이 들렸다. 도윤아, 너는 나를 닮았다. 강하고 고집세고 늘 옳고 싶어하지. 하지만 가끔은 틀려야 진짜 어른이 된다. 이 집을 물려받는 건 돈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흘러나왔다. 내 장례가 끝나면 정의가 봉투를 하나 줄 거다. 그 안에 내 손글씨가 있을 거야. 그게 진짜 유언이다. 녹음이 끝났다. 방 안엔 정적만 남았다. 잠시 후 정희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금고 맨 아래 깔려있던 마지막 봉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4명이 있었다. 젊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도윤과 서연. 그들의 뒤에는 병원복을 입은 정희가 서 있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예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거야.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들여다봤다. 거기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집은 피로 묶이지 않는다. 사랑으로 이어질 때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제야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나도 약속을 지켰네요. 이 집은 당신들 몫이에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불렀다. 저기요. 그녀가 돌아봤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말한 가족이라는 게 그냥 피나 계약이 아니라 마음이라면 이 집엔 아직 당신 자리도 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용서보다 무겁게 들렸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집안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비로소 모든 유언이 완성된 순간이었다.